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학 중에 1차 부등식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의 개념을 배우고요. 뒷부분에 활용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해서 1차 부등식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활용 단원에서는 4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고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미지수 정하기, 부등식 세우기, 부등식 풀기, 확인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방정식 문제인지 아니면 부등식 관련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미지수를 결정해야겠죠. 문제를 파악하면서 미지수 x를 결정을 하고요. 미지수 x를 결정을 할 때는 만약에 범위가 있다면 범위를 찾고요. 그리고 단위가 있다면 단위까지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파악이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1차 부등식 문제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부등식을 세우게 되면은 이 부등식을 풀이한다. 풀이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알려드렸죠. 직접 대입을 통해서 참인 x의 값 또는 x의 범위를 찾는다. 아니면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세 번째는 이항의 개념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부등식 문제라면은 풀이까지 하면 끝나지만 활용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더 중요하죠. 네 번째는 검산을 한다. 검산을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합당성. 합당성이라 하면 우리가 구한 이런 해가 처음에 문제를 파악하면서 미지수를 결정했는데 이것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대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성을 따질 때는 바로 미지수를 제대로 결정되면은 이 부분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단위가 있다면 단위까지 써가지고 4단계에 걸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또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미지수를 결정하고 막대 풍선을 x개 산다고 하자. 내용을 통해서 부등식을 세우고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x가 16.25 이하이다. 그런데 이것은 합당성을 따져봤더니 지금 막대 풍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는 자연수이므로 최대 16개까지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합당성을 따져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문제 파악을 해서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느냐가 바로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지수만 결정하고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는데 식을 세울 때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활용 문제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유형별로 좀 다뤄봐야 되는 것이죠. 유형별로 보자면은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속력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뭐 농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농도에 대한 거 아니면 가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원가, 정가에 관련된 문제, 나이 등등 유형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이런 것들을 다뤄봐야 되는 것이죠. 문제 5번에 이제 속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식을 세우면서 풀이를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40분의 여유가 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물건을 사는데 10분 걸리고 시속 4km로 걷는다. 시속 4km로 일정하게 걷는 것이죠. 기차역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상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최대 이런 것들이 부등식의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40분의 여유, 그 다음에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는 곳을 갔다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직접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역이 있고 기차역에서 상원이가 상점에 갔다 올 거예요. 상점에 갔다 오는데 그러면 기차역에서 출발해서 상점에 가잖아요. 그리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리고 상점에서 물건 사는 데는 10분 걸린다 그랬죠. 10분 걸리고요. 그리고 40분의 여유가 있어요. 40분의 여유가 있다. 그리고 상원이는 갈 때나 올 때나 시속 4km로 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차역에서 상점까지 최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를 그냥 떨어져 있는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활용 문제에서는, 특히 속력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속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속력이다. 그럼 속력에서는 항상 설명할 때 단위에 주의해라. 단위에 주의해라. 수학 문제에서 사용되는 속력은 초속이 있고요. 초속은 미터 퍼 세크에서 1초 동안 간 거리를 미터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분속이 있습니다. 분속은 미터 퍼 미니트 해가지고 1분 동안 간 거리를 미터로 거리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속이 있습니다. 시속은 킬로미터 퍼 아워에서 1시간 동안 간 거리를 킬로미터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위의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속력을 우리가 구할 때는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속력이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걸린 시간은 간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간 거리는 우리가 어떤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 간 거리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요. 시간은 상점에서 물건 사는 건 10분이고요. 여유 시간 10분입니다. 그런데 속력은 시속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시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단위를 맞춰주는데 우리가 거리를 킬로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시속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라는 것은 60분에 10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40분 여유라는 것도 60분에 40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걸린 시간은 간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다. 상원이가 기차역에서 상점까지 거리 X킬로미터를 시속 4km의 속력으로, 그래서 걸린 시간은 4분의 X가 되고요. 그러면 시간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상점에서 10분이니까 1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면은 6분의 1시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올 때도 똑같은 속력 4분의 X, 그럼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40분의 여유라고 했으니까 40분의 여유는 바로 6분의 4시간. 6분의 4시간이니까 우리가 3분의 2시간인 거죠. 3분의 2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여유 시간 이하여야 되는 거죠. 여유 시간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여유라는 것이 바로 부등식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접 풀이를 하면은 이제 분수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6, 4, 3에 최소금의 수인 11을 곱해주게 되면은 3x 플러스 2 더하기 3x는 11을 곱해주면 8이 되는 거죠. 8이 돼서 해결을 하면은 6x는 6 이하이다. 그러므로 x는 1 이하이다. x는 바로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차역에서 1km 이하에 있는 상점은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1km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 문제도 직접 풀어보시고요. 필요한 개념이나 지식적인 거는 또 유형별로 따지면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짜 열쇠를 찾아라. 수학영역 플러스인데요. 이 부분은 양팔저울의 개념을 이용해서 퍼즐과 관련된 유형, 수학영역 플러스도 그렇고요. 고전적인 퍼즐 중에 12개의 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불량주화가 있습니다. 그 불량주화가 다른 진짜 주화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몰라요. 근데 양팔저울 3번을 이용해서 그 불량주화를 찾고 그것이 원래 주화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까지로 파악을 해봐라. 고전적인 수학 문제, 퍼즐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해결을 하는데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차후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영역 플러스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5개의 열쇠가 있고요. 그 열쇠 중에 진짜는 단 1개고 나머지는 다 가짜 열쇠예요. 그리고 가짜 열쇠는 전부 다 4개가 모두 무게가 같고 2g으로 갖고 진짜 열쇠는 무게가 얼마인지 몰라요. Xg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양팔저울을 사용해라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참고해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활동이 나와 있죠. 만약 무게가 2g인 가짜 열쇠 4개와 무게가 Xg인 진짜 열쇠 1개를 다음과 같이 두 번의 측정 결과를 통해서 진짜 열쇠 찾고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AB가 있는데 AB하고 이쪽에 CD가 있잖아요. 근데 AB 쪽이 이렇게 무겁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2는 어쨌든 가짜 열쇠가 되는 것이고요. 진짜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AB와 CD가 평형을 이루지 않을 때는 이쪽이 무겁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무거운 진짜 열쇠가 있든가 이쪽에는 가벼운 진짜 열쇠가 있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A하고 B하고 이렇게 측정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A 쪽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자면은 AB 처음에 AB가 CD보다 무겁다라는 것은 이 진짜 열쇠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쪽에는 무조건 만약에 있다면 무거워야 되고 이쪽에는 가벼운 진짜 열쇠야 되잖아요. 그런데 AB를 측정했더니 이쪽에 A가 무거웠어요. 진짜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럼 B는 가짜 열쇠니까 이게 2g짜리잖아요. 당연히 A는 이 진짜 열쇠는 바로 2g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12개의 주화에서 하나의 위조 주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파악할 때 지금 활동 1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활동 2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이를 해서 사진 찍어서 해결을 한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